너 이리 나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스포츠가 정말 재밌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더 많이 득점하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심장이 뛰는 순간은 바로 라이벌이 맞붙을 때입니다. 축구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야구엔 양키즈와 레드삭스, 농구엔 셀틱스와 레이커스처럼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팀들이 만들어내는 불꽃 튀는 대결. F1에도 그런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불과 메르세데스 두 팀인데요. 오늘은 이 두 팀이 어떻게 라이벌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왔는지 원투피니시에서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맥라렌, 페라리, 에스턴 마틴 등 슈퍼카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즐비한 F1판에 겁없이 뛰어든 미친 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야간할 때, 클럽에서 밤샐 때, 육아할 때마다 마셔댔던 레드불이 그 주인공이죠. 무슨 음료수 회사가 F1이야 할 수도 있지만 레드불은 도전, 자유, 에너지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다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예전부터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투자해왔습니다. 위험과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F1이라는 시장은 레드불에게 새로운 도전거리이자 좋은 마케팅 수단이었죠. 2005년 F1에 뛰어들었던 레드불은 단 5년 만에 F1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F1 팀을 인수했을 당시 대부분의 팀들이 비용 절감에 허덕일 때 레드불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제대로 팀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레드불의 터닝포인트는 2006년에 전설적인 엔지니어 에이드리언 뉴이를 영입하면서부터입니다. 뉴이는 맥라렌, 윌리엄스에서 수많은 우승 경력을 가진 차 만들기 장인이었는데요. 그의 천재적인 에어로다이나믹 설계로 레드불은 타 팀들이 흉내조차 내기 힘든 위닝카를 가지게 됐죠. 또한 레드불만의 파격적인 팀 운영 방식도 빠른 성공에 일조했는데요. 과거 다른 팀들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베테랑 드라이버를 고집할 때 레드불은 주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드라이버를 키웠습니다. 세바스찬 베텔, 막스 베르스타펜 같은 천재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신선하고 공격적인 드라이빙 스타일을 가진 드라이버를 계속 수혈할 수 있었죠. 또한 보수적인 기존 팀들과 다르게 실험적이고 대담한 전력을 쓰고 틀에 박히지 않은 운영으로 매 경기 놀라움을 자아냈죠. 쉽게 말해 돈 쓸 줄 알았고 기존 룰을 깨부수는 팀이었던 레드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더블 챔피언을 차지하며 F1의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때 팀의 에이스였던 세바스찬 베텔은 베이비 슈마허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F1을 완전 지배했죠. 이후 한동안 메르세데스의 황금기에 밀려 고전했지만 2021년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괴물 드라이버를 앞세워 다시 황제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아예 리그를 장악해버렸습니다. 2023년에는 22경기 중 21경기 우승이라는 한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우며 정말 혼자 다 해먹었고 어우막 어울레 같은 소리마저 나왔죠. 하지만 2024년이 되자 타 팀들이 격차를 좁히면서 레드불의 압도적인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겨우 사수하면서 체면치레는 했지만 컨스트럭터 1위 싸움을 줄곧 해오던 레드불은 어느새 3위까지 쭉 떨어졌죠. 2025년 레드불은 다시 챔피언의 강력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레드불의 성적은 이 선수가 겨우 멱살 캐리하는 중입니다. F1을 지배하고 있는 천재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은 네덜란드 출신의 1997년생으로 운전을 위해 태어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빠는 전 F1 드라이버 요스 베르스타펜, 엄마는 카트 챔피언 출신 소피 쿠펜. 태어날 때부터 핏줄에 레이싱 본능이 흐르고 있었죠. 막스는 4살 때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이미 카트를 타기 시작했고 초등학생 나이에 유럽 전역 카트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죠. 이후 17살의 나이로 F1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우고 다음 해인 2016년 레드불로 합류한 첫 레이스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F1 최연소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과감한 추월, 엄청난 레이스 감각, 그리고 승부욕까지 챔피언의 자질을 두루 갖추며 2021년 해밀턴과 전설적인 라이벌 대결 끝에 마침내 첫 드라이버 챔피언에 등극했고 이후 4연속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요즘 레드불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막스의 실력은 여전히 강력하기만 합니다. 과연 그는 레드불에서 5번째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레드불의 두 번째 드라이버를 소개하기 전에 이 팀만의 이상한 징크스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베르스타펜 옆에 앉으면 누구든 망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리카도, 피에르 가슬리, 알렉스 알본, 세르히오 페레즈, 그리고 올해 몇 경기 만에 자리를 잃은 리암 로슨까지.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는 압도적인 1등 베르스타펜과 비교를 당하고 팀의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언론과 팬들로부터 가혹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드불의 두 번째 자리에는 현재 F1 유일의 아시아 선수인 유키 츠노다가 있습니다. 2000년생의 일본 선수로 F1 그리드에서 가장 키가 작은 드라이버로도 유명하죠. 혼다의 육성 프로그램에 발탁돼 많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2021년 알파타우리에서 F1 데뷔를 하게 됐죠. 유키는 사실 실력보다는 특유의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더 유명한 편입니다. 무전에서 욕을 시원하게 갈겨버리는 스타일로 팬들 사이에서는 라디오 대폭발 드라이버로도 불립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기복도 심했지만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더 안정적이고 똑똑한 드라이버로 성장하며 마침내 레드불이라는 강팀의 시트를 차지할 수 있게 됐죠. 과연 유키 츠노다는 레드불이라는 무거운 중압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에너지 음료계의 정점에서 F1의 정점까지 올라섰던 레드불, 수년간 팀을 괴롭힌 저주를 끊고 다시 한번 그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괴물 같은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시죠.
독일 명품차 하면 흔히 떠올리는 로고가 있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삼각별, 바로 벤츠인데요. F1 세계에서도 그 삼각별을 달고 뛰는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F1에서 이 팀은 벤츠가 아닌 메르세데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메르세데스와 벤츠는 사실 각각 다른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은 특히 고성능, 혁신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F1 팀에서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보는 상용차에서는 벤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메르세데스는 F1 초창기부터 엄청난 강자였습니다. 1954년과 55년 당시 F1을 거의 씹어먹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메르세데스가 1955년을 끝으로 F1을 전격적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동차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르망 참사 때문이죠. 1955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린 르망 24시 레이스 도중 메르세데스 차 한 대가 관중석으로 날아들면서 무려 80명 이상의 관중이 목숨을 잃고 150명 이상이 다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메르세데스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F1을 포함한 모터스포츠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메르세데스는 직접적으로 F1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초반 메르세데스는 엔진 공급자로 참여하며 조금씩 모터스포츠에 복귀하기 시작했고 2010년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라는 팀으로 완전히 F1 팀에 공식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F1을 지배했던 레드불을 밀어내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싹쓸이하며 그야말로 왕조를 만들어버렸죠. 이 시기를 F1 팬들은 메르세데스 천하라고 부릅니다. 속도, 전략, 운영, 드라이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루이스 해밀턴이 있었고 그를 뒷받침한 메르세데스 팀의 완벽한 머신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메르세데스 왕조에 레드불이 다시 한번 도전하며 2021년 F1 시즌은 역대급 꿀잼을 선사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과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한 시즌 내내 부딪히고 추월하고 충돌하고 서로 양보 따윈 없는 불꽃 튀는 배틀이 이어졌죠. 결국 둘은 마지막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동점으로 만났고 거기서 벌어진 드라마는 F1 역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결말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2022년부터 규정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시즌 내내 불안정한 차량으로 고생해야 했고 이 팀의 타 경쟁팀들마저 급성장하며 결국 F1을 한동안 지배했던 메르세데스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 꾸준히 4강팀의 이름을 올리면서 반등을 위한 기회를 모으는 중이죠. 현재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들은 아주 젊고 희망차입니다. 먼저 F1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침착한 드라이버 중 한 명인 조지 러셀은 토이스토리 주인공 우디와 매우 닮은 1998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입니다. F1 최하위권 팀에서부터 착실히 실력을 쌓아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메르세데스에서 뛰게 된 성덕으로 꾸준한 실력과 필요할 때 과감한 전력으로 도박을 펼치는 대담함까지 겸비해 팬들에게 인기가 많죠. 하지만 무엇보다 러셀은 T포즈남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2023년 F1 오프닝 영상에서 좌우로 손을 쭉 펼친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요즘은 어디 가나 그의 시그니처 T포즈를 취하고 있죠. 다음으로 소개할 드라이버는 메르세데스의 미래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2006년생으로 아직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이지만 F1에서는 이미 차세대 슈퍼스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카트, 포뮬러 레이스에 괴물같은 실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막스 베르스타펜급 임팩트를 심어줬습니다. 이를 지켜본 메르세데스가 초고속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른 시기에 F1에 데뷔했고 벌써부터 차세대 루이스 해밀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데뷔 첫 시즌은 적응기라는 걸 감안해도 안토넬리는 이미 많은 포인트를 기록했고 머지않아 차기 챔피언감이라는 말도 들릴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미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안정적인 인프라, 훌륭한 인재를 두루 갖추며 여전히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메르세데스. 그들은 언제쯤 자신의 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지난 15년간 F1을 양분했던 두 강팀의 스토리에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던가요? 혹시 너무 강한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들어 아직도 팀을 못 고르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펼치는 에스턴 마틴과 알핀을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람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